이게 무슨 소린가요? 서울 잼버리요? 새만금 잼버리 아니었습니까? 서울 잼버리가 되는 건가? 이겁니다. 사실은요, 그동안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참 여러 가지 말했죠. 폭염이 일단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뭐 벌레, 청소가 안 된다, 식사가 왜 그러느냐, 도대체 시설은 뭐 한 거냐, 이 무릉덩이는 뭐냐, 별얘기가 다 나왔는데요. 정부가 조금 늦었지만 굉장히 안간힘을 쓴 모습들은 또 있었어요. 그와 관련된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저분하다. 같이 영지에 몇 번이나 지금도 같이 보다니고 있어 지금도 그 사람 범죄자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 계속 하잖아. 우리는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예요, 정리. 제가 들은 말에 따르면 서로 사과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과했고 그다음에 분리 조치되어 있고 무슨 뭐 성범죄 논란 뭐 주장 뭐 그다음에 반박하는 것까지 해서 막 뭐 아무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번 잼버리요. 다 화면은요. 아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장실 청소하는 사진도 잠깐 나왔거든요. 뭐 본인 직접 청소하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떤 생각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까지 있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이 사진이 많이 회자가 됐거든요. 화장실 청소하는 총리. 그런데요. 여기 보면 알바생 모집이 있어요. 알바생 모집. 국내 구인 구직 사이트에 잼버리 알바 모집. 어떤 알바냐면요. 화장실, 샤워실 청소예요. 근데 다른 업무보다 급여가 높은데 3일 이상 하면은 일당 20만 원. 3일을 못 채우고 그냥 하루씩 하면 18만 원입니다. 상당히 급여가 높습니다. 알바 치고는요. 엄청나게 급여가 높은 알바인데 이렇게까지 지금 정부가 뭘 움직였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세계 스카우트 연맹 태풍 지금 올라오고 있죠. 우리나라로 태풍 북상 영향으로 새만금 야영지에서 전원 조기 철수 결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하고 무슨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정부 보고 단단히 준비해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우리 정부가 뭐 확언도 했다, 약속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세계 스카우트 연맹 홈페이지에 올린 겁니다. 조기 철수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두수 전 총장님, 그럼요. 결과적으로 이게 이 조기 철수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수도권 또는 서울로 온다 그러거든요. 다 그 4만 명이 넘는 그 인원이요. 결과적으로 새만금을 잼버리 장소로 선택한 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일단 장소 선택 문제도 최종적으로는 벌어졌는데 예 애초에 이제 결정이 났던 2017년 경우로 생각하면 그때 유치했죠. 예, 그러니까 전북의 새만금 지역의 간척지에 하면 좋겠다라는 발상을 했고 또는 이제 무주도 대안이 있었다고 무주. 합니다. 무주 이제 오. 태권도 무주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휴양지처럼 많이 예. 가시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 잼버리 전역시는 이렇게 스카우트들이 모이는 이런 대회라는 게 약간 이제 개척하고 모험하는 게 그런 게 있기 좀 때문에 있죠. 예, 거기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새만금이 대한민국에서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로부터 해서 새만금 간척 그렇죠. 때부터 그 쓰임새를 가지고 항상 우리, 얘기가 우리 있었어요. 국토의 좀 더 군행 발전과 예. 영원함의 이런 안배 이런 걸 고려해가면서 했다 보니까 결국 새만금 쪽에 이제 정치인이라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거기에 SOC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국도 좀 그 포장이라든지 좀 시설 기반을 갖추자. 그러니까 새만금이란 자체가 굉장히 의미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 그런 생각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여러 가지 시너지를 노리고 했는데 문제는 그만큼 이게 국책 사업에 가까울 정도로 국가 행사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행사고 예. 국가가 책임지고 이거 하나하나를 챙겨야 하는데 잘했어야 문제는 되는데 이 대통령실이라든지 총리실이라든지 이게 대표도 없었다는 거고요. 결국 나름의 공동위원장 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책임을 못 졌고 결국은 예산은 뭐 천조 가까이 천억 천억이 넘어갔죠. 정도로 썼다지만 결과적으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4만 5천이 왔는데 화장수가 400개가 안 됐다고 하니까요. 너무 지저분하다는 그리고 이런 이제 불평이 청소도 나왔단 말이에요. 하루 2번 내지 3번 정도의 청소를 하는 용역을 했는데 저는 매 시간마다 체크해서 하고요. 예. 숫자도 모자르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총체적 무능이 나타났는데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행사를 이렇게 못해서 예. 결국 2030년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도 이제는 물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아주 심대한 국격을 타격을 주고 예.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잃어버린 이런 일이 됐다고 생각해서 정말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예. 백서도 내고 또 책임질 사람 예. 책임지게 하고 그러면서도 이 총체적인 이런 것의 리더십의 문제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요. 이 사안 놓고요. 정치권, 의례권 가만히 있지 않죠? 이거 누구 잘못이야? 보니까 그쪽인데 이런 반응 계속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빨리 현장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샤워장, 화장실, 뭐 기타 급수대 이런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준비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늦어진 거는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나 해수부, 새만금청하고 그 여러 가지 사용 허가 변경 절차인데 그건 다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이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물론입니다. 네. 두고 보십시오.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책임을 겁니다.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역경이 생길 수 있다는 한마디 문제제기를 수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장관 작년입니다. 저게 작년 국회에서 있었던 일에 굉장히 잘 시기였거든요. 지금 따지고 보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유치가 됐고요. 윤석열 정부 때 개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엄격히 말하면 양쪽 다 그렇게 자유롭지 않거든요. 근데 여야는 그냥 싸워요. 이런 거 있으면. 근데 일단 지난해 8월과 10월에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렸고요. 당시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참석해서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상대했던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라고 몇 번 물어보면서 역사가 기억할 거라고 말까지 남겼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다 화면을 보면요. 지적하는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허은하 의원인데 압도적 무능을 증명한 여가부다. 압도적 무능이라고 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될 자격이 없는 부처다. 이제 우리 정부가 약속한 대선 공약을 완수할 때 여가부 폐지를 얘기하는 거네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됐군요. 그러면은 지금 주장이. 자, 신성범 전 의원님, 이거 여가부가 맡아서는 안 됐었던 건가요? 여가부가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수장 부처로서 끌고 왔거든요. 지금까지 이거를. 우선 책임 논쟁할 때 예. 그럼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는 뭐죠? 화장실, 샤워장, 먹는 걸 못 챙긴 게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왜? 그거는 단순간에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장관이 나가서 자신 있다고 해놓거나 현장에 안 가서 안 챙긴 거다. 그러면 전제를 하고. 작년부터 걱정을 했는데 안 챙겨놓은 거죠. 그분이 잘못하는데 그럼 6년 동안 준비했던 전 정권은 뭐 했냐 말이에요. 나무를 심는다 그러고 나무도 안 심고 그리고 심지어는 6년 동안 돈을 엄청 썼는데 겨우 2년 전에 공사 발주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기반 업체를 급하게 선정한다고. 근데 2021년도에 공사를 냈다는 거예요. 2년 걸리는 걸 1년 9개월 전에 발주를 했으니 뭘 했냔 말이에요. 나무 하나 안 심고 겨우 석 달 만에 넝쿨식물 갖다 놓고 사회에 나오는 그거잖아요. 그 대목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가부의 문제라고 보기 힘든 거예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예. 자, 17년부터 새만금이 유치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전라북도가 가장 인원이 많고 실무 현장을 아는 사람이 전라북도예요.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 언제 만들었어요? 2020년 7월달에 만들었어요. 예. 사무총장이 누가 갔죠? 여성가족부 기획조정관이 가서 그 사람이 지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 다 파견돼 있고. 그때 공동위원장은 2020년 7월에 공동위원장은 예.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가부는 어떻게 보면 일을 마무리를 못한 죄인인 거예요. 근데 여가부 직원이 몇 명? 280명밖에 안 돼요. 김현숙 장관의 잘못은 뭐냐? 이렇게 답변해놓고 현장에 가서 한 번도 둘러보지 않았다는 것. 둘러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지밖에 없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문제를 갖고 나오기에는 예. 본질과 좀 벗어나 있다. 특히 다른 부처 장관들이 3명이나 되는데 예. 중앙부처 일 아니었느냐?
미안한 이야기지만 올해 2월 달에 장관들을 넣었어요. 왜 넣었습니까? 아니 작년에 이태원 참사하고 나니까 안행부 장관 넣자. 왜? 예. 안전관리해야 되니까. 문체부 장관 넣자. 왜? 한국 관광 프로그램 넣어야 되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정관을 바꿔서 두 장관을 끌어들인 거예요. 예.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전라북도와 조직위원회, 그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잘못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막 이런 얘기 많아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끝나고 나면 분명히 책임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지난해 김현숙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질의응답하는 모습인데 오늘 김현숙 장관이 브리핑에서 한 말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작년에 김현숙 장관에게 질문했던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있거든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또 한 말이 있는데 두 가지 연속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준비 부족이 있었던 부분은 맞고요. 그동안 상황은 굉장히 많이 개선돼서 저희는 세계연맹으로부터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그 안에서 상당히 굉장히 즐겁게 지내고 있어서 그 세계연맹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아주 만족하지 못하다는 퍼센트는 지금 4% 정도라고 나타나고 있어서 청소년들은 굉장히 즐겁게 즐기고 있고.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죠. 네. 뭐 폭염은 그늘막을 설치한다든가, 하지만 냉풍 장치를 준다든가, 생수를 공급한다든가, 에어컨 설비를 한다든가, 대집회장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거고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상호관계 평가는 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다음 화면은요. 그동안 돈이 1,000억, 1,100억 정도 지금 들었다고 나오잖아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일단 잼버리 예산인데요. 보세요. 쭉 보시면 맨 밑에 거 보세요. 1,100억이 전체 들어간 예산인데 뭐 교육장, 뭐 야외 야영장 시설 조성 등등등 기반시설 썼는데 맨 밑에 조직위 운영비가 869억. 뭐예요? 74%를 여기다 쓴 거예요. 운영비로. 뭡니까 지금 이게? 그럼 뭘 만드는 데 쓴 게 아니라 운영하냐고 돈을 저렇게 쓴 겁니까?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잼버리를 준비한다고 해외 출장을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많이 가셨대요. 뭐 거의 90번 넘게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가셨답니다. 4박 5일 일본 부안군 공무원이요. 일본과 동질감 형성 목적 사케박물관 양조장 체코 프랑스 영국 런던 뮤지컬 불화성, 중국도 있습니다. 상해 크루즈는 뭡니까? 상해 크루즈는.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베니스도 갔군요. 새만금 베니스 연계성 모색이요. 그다음에 잼버리 지역축제 발전 모색, 버킹엄 궁전, 몽마르트 언덕 와인. 저정 교수님. 예. 뭐죠? 저 지금 저 편물 보면서 떠오른 지금 예. 일종의 속담이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일종의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1,100억 그렇죠. 운영비를 운영비가 지금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야영장의 지금 기반 시설 조성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제일 적게 129억을 썼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이 간척지라는 특성상 물이 안 빠질 수 항상 있다. 침수가 된단 침수가 말이에요. 된다. 이런 부분도 상하수도 시설 235억이거든요. 그게 이건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아니, 원래 저런 거 저 행사하면은 운영비 조직의 운영비가 많이 듭니까 이렇게? 그래서 놓은 제가 든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연불보다 제밥이라는 거죠.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조직 운영비 중에 아마 상당수의 액수가 해외 출장에도 아마 썼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건 확인을 그렇죠. 해봐야 됩니다. 물론 아마도 그렇죠. 아마도 예. 그런 부분들을 썼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감투를 쓰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아마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지만 인건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한마디로 들어갔을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책상에 높다. 앉으시는 분들이 늘어났다. 감투만 계속 늘어난 것이죠. 물론 지금 아까 뭐 베니스를 간다, 상하이 크루즈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새만금 잼버리가 끝나고 난 뒤에 연계 사업, 뭐 연계 사업, 후속 사업 모르겠어요. 뭐 끝나고 이런 나서 부분들을 어떨지 앉아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그러나 상태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예. 것이 잼버리 본 행사잖아요. 본 행사의 준비는 전혀 안 해놓고 사업 끝나고 난 뒤에 연계 관련된 프로그램들 한다는 핑계로 지금 새만금하고 베니스하고 연계성이 앉아있니까 떠오르십니까?
베니스가 아무래도 그 지금 바다가 이거 있고 하니까 거기 물이 많이 있고 하니까 지금 뭐 저 비판하신 거죠 지금? 아니 뭐 제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제 내피셜로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것이죠. 뭐 지금 이 상하이 크루즈 같은 경우도 아마 새만금이 앞으로 개발되면 거기다가 크루즈항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잼버리 대회잖아요. 무엇이 중요한 그렇죠. 거냐 네. 이거죠 지금. 그리고 저거 세 번째 떠오르는 지금 하나의 생각이요. 너희가 돈 던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아마 이 관계자들은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지금 아까 지금 1,170억이 다 국비 사업이잖아요. 예. 그럼 이 예산 누가 만들어주죠?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국회에서가 예산 편성하고 그러면 지금 6년 동안 했으면 그러면 결산 안 합니까? 근데 그럼 제대로 이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안 알아본 거네요. 안 그럼. 알아본 거죠. 그러면 결산 누가 합니까? 감사원이 하잖아요. 그리고 해당 부처들 자체 감사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는 그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누가 누구를 지금 손가락질하는 거야 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총체적 부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욱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어떤 문제들이 보이십니까 여기서? 일단은 개최 장소하고 날짜가 다 틀렸죠. 왜냐하면은 8월 달에 우리나라에 태풍 오고 홍수 오고 폭염이 있을 걸 몰랐겠습니까? 8월 초는 늘 그런 걸 예상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장소가 간척지인데 최재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가 오면 물 고일 줄 몰랐습니까? 그다음에 저기가 간척지예요. 간척지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저기는 바다란 뜻이에요. 그렇죠. 바다 한복판에 다른 데보다 직사광선이 더 내려 쪼일 걸 몰랐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새만금을 한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라고 예산 얼마 투입했으니까 1,170억 투입했다고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보니까 뭐 제대로 된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조금 전에 봤듯이 운영비만 870억이었잖아요. 예. 운영비만. 예. 그런데 이 운영비에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연봉은 빠졌을 거라고요. 거기서 파견이 되거나 일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공무원 연봉은 원래 뭐 그 사무관이면 사무관, 국장이면 국장. 그렇겠죠. 연봉 다 여가부든 뭐 부안군청이든 아니면 그 전북도든 그거 빼고 870억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운영비가 870억인데 청소가 제대로 됐습니까? 뭐 물이 제대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인 부실인데 제가 봤을 때 그 하루라도 빨리 철수한다라고 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차피 나라 망신 다 당한 거 여기에다가 저기 태풍 오는데 인명사고까지 나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 야영지를 떠나기로 이제 다른 곳을 가기로 지금 했다는 제가 거잖아요. 봤을 때 당장 내일이라도 빨리 뭐 서울이든 어디든 안전한 데로 애들 다 이렇게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일 다 수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돈 쓰고 나라 망신까지 당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선 총장님, 근데 내일 오전까지 뭐 야영지를 떠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그런 얘기를 발표했는데 그것도 다 우리가 돈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들어가는 거? 아마도 뭐 우리가 국제 대회를 하면 88 올림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자 있던 올림픽이 흑자가 돌았으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뭐 2002년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성공한 거였습니다. 이번 유일하게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서울에 뭐 마침 뭐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뭐 이런 걸 통해서 마무리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아주 마무리 좀 잘하고 뭐 시군구청으로 지금 뭐 좀 숙박을 신청을 받아주고 있더라고요.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알겠습니다.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